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요정, TV픽 이민웅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요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당연히 월요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불금을 목전에 둔 목요일 날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네요. 사실 또 TV픽 녹화일이 목요일이라서 저는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TMI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 아껴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BTV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TV픽. 먼저 요즘 눈에 띄는 요즘 화제작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TV를 좀 돌려보니까 신박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고 보시면서 저게 괜찮으려나 요게 좀 나으려나 많이 좀 고민하실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딱 찍어드리는 것만 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요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요즘 시작하는 신규 예능 BTV에서 만나보세요. 서울메이트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셀럽과 외국인 메이트의 동거동락 프로그램 TVN 서울메이트 시즌 3. 청성대. 서울메이트 사상 최초 부부 호스트 오상진, 김소영 부부가 첫 번째 메이트를 맞이했습니다. 오상진, 김소영입니다. How are you? Welcome to Korea. 미국에서 온 4살 개구쟁이 가브리엘의 가족들이었는데요. What's your name again? Yeah, my name is Sang-jin. Songjin. Yeah, just call me O. 뇌세 커플답게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기소개부터 스타트. Oh, and Suyoung. Yeah. You guys don't have kids, but we expect this also is present. Yeah, Korean style. Have you seen it? 갑자기 좋아요. 아이 맞춤형 선물까지 센스 있게 준비했는데요. 완전 취향 저격이네요. Look yourself in the mirror. 조금씩 가까워지는 두 가족. 신난다, 신나해. Let's take a bow. 호스트 오상진과 메이트 가브리엘의 바이올린 합주 공연까지 펼쳐졌습니다. 스타일집에서 머무르며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서울메이트 BTV와 함께 만나보세요. 해양 생태계 복구를 위해 뭉친 6남자의 이야기. 바로 SBS 수중 버라이어티 그랑 블루. 바다 수호자로 나선 6남자는 마린보이 박태환이 바다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펼쳤는데요. 생태계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게 이루어지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필리핀 세부로 떠난 멤버들. 여러분들이 만들 미션은 수중 공원을 만들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멤버들이 설계부터 설치까지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바다가 익숙하지 않은 멤버들 첫 출발부터 쉽지 않은데요. 무사히 수중공원을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6남자의 생고생 프로젝트 그랑블루 BTV로 확인하세요. 진실을 듣는 황금기 슈파 히어로. 신개념 음악 예능이 탄생했습니다. 오직 목소리로 진짜를 찾아내는 귀피셜 음악 추리 예능 TVN 슈퍼 히어로. 진짜 성인을 찾으라. 이번 미션은 블라인드에 가려진 진짜 성인을 찾아라. 어른 찾는 거 같은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기. It's gonna be another day. 문제적 남자의 뇌풀기 문제가 있다면 슈퍼히어로에는 귀풀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른은 누구일까요? 햇살인 나의 아, 이거 창을 어떡해, 이거. 밝힐 남자죠? 어른같을 줄 알았어. It's gonna be another day. Be the sunshine. 가볍게 시작했는데 목소리를 듣고 충격, 멘붕, 혼돈의 사태가 찾아온 히어로들.
같이 눈사람 만들래. 난 3번. 제발 좀 나와. 이분인가? 어른이 있긴 한 건가?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알듯 가자, 말듯 혼자 알쏭달쏭 들을수록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했는데. 자, 히어로들이 선택한 진짜 성인은 몇 번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히어로들을 혼란에 빠뜨린 도전자들의 정체가 한 명씩 공개됐는데요. 모두를 속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슈퍼히어로 BTV에서 확인하세요. 슈퍼히어로 보니까 또 갑자기 저 복면가왕 나왔던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정말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3표 차이의 탈락. 저의 그 가면의 별명은 눈물이 즙즙 감성파 양파맨이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BTV에서 복면가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흥미진진한 꿀잼 보장하는 드라마 골라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했고 요거도 지난주에 했고 요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MBC 건법남녀 시즌 2입니다. 미스터리 가득한 사건들이 빠른 전개로 해결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웰메이드 수사물의 귀한 법의관과 검사의 공조 수사극 건법남녀 시즌 2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남겨진 최후의 이야기. 법의관은 그 이야기를 듣는 마지막 사람이다. 현재 시각 08시 34분 부검 시작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천재법의관 백범. 이 사건 지금 이 순간부터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입니다. 열혈 심창검사 은솔과 베테랑 수석검사 도지안이 또 한 번 뭉쳤습니다. 더 강력해져 돌아온 리얼 공조 수사극 MBC 건법남녀 시즌 2.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용차 차주 말입니다. 오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1년 전 살인마 오만상이 시체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종료됐지만 백범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쌤도 진짜 오만상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DNA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대퇴골에 구멍 뚫어서 보는 거 아니야. 무슨 짓 해나 보려고. 그러던 중 오만상과 똑같은 흔적을 남긴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요? 이거 오만상 대퇴골에 있는 거랑 똑같죠? 맞죠? 이거 똑같은 모양.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여성 발목 맞아요? 그런 것 같네. 그 절단 높이 발바닥에서 14cm 맞아요? 맞아. 정확히 14cm. 경찰과 검찰 모두가 연속살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형 사고가 터진 그때 신호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이 사건 연속살인 아니에요. 나홀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백범. 첫 번째 살인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다는 걸 밝혀내는데요. 폐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의 종류, 병사, 즉 자연사입니다. 죽은 여자 시신 갖고 와서 쇼한 거예요. 첫 번째 시신에서 검출된 DNA 분석 결과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오만상 DNA 나왔어. 살아있어 그럼. 아니 지금 오만상이가 살아있다고요? 아 말도 안 돼. 저희 의뢰인 사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국과수에서 그 뼈에서 오만상이 DNA 검출했잖아요. 오만상 골수를 다른 사람 대퇴골에 직접 주입해서 생착시킨 거야. 그리고 다른 부위는 DNA 남지 않게 시신 터널시킨 거. 수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어머머 이게 뭐야? 과연 그들은 진짜 오만상을 잡을 수 있을까요? 건법남녀를 보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줄여서 국과수라고 하죠.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부검이나 현장 검증 모습이 참 신기하죠. 특히 완벽주의에 가까운 천재 법의학자 백범은 작은 단서 하나로 범인을 추리하고 꽁꽁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곤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국과수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형부가 죽었다고요? 뭐? 장사방이 죽어?
말도 안 돼요. 지금 저희 언니는 근데 형부 몇 시에 죽었어요? 같은 날 다른 장소,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는 거죠. 야, 엄마 따질 건 따져야지. 뉴형 빌딩이랑 아파트. 그럼 이제 네 거 되는 거냐? 아이씨, 졸제 졸부 되겠는데. 남편 장호구의 재산은 무려 100억 원. 형님보다 저희 처형이 늦게 사망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 집 저희 처형한테 이미 상속이 된 겁니다. 상속? 와,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를 만나. 양쪽 집안은 부부의 사망 시간을 두고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장호구 씨, 차주희 씨 두 분 시신 부검할 예정입니다. 부검이요? 예? 부검 통해서 두 분 정확한 사망 시각 밝힐 겁니다. 평범한 교통사고 부검은 순식간에 거액에 걸린 부검이 됩니다. 앞니 부러졌네. 교통사고 전에 몸싸움이라도 있던 거 아니에요? 소설 쓰지 마. 시신에는 죽음의 과정,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상속권이 걸린 만큼 더욱 정확해야 하는 이번 부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파헤칩니다. 망막 발음이 이상한데? 망막은 교통사고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부검이 끝나고 다시 자리에 모인 수사팀. 따라서 장호구 씨의 사망 시각은 오전 7시 37분입니다. 차주희 씨는요? 차주희 씨 타살 가능성 배제 안 돼. 아내 차주희는 아산화질소 급성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즉 누군가 차주희를 죽이려고 미리 손을 쓴 겁니다. 본 사건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사고 차량을 샅샅이 뜯어보는데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증거 봉투. 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건데?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범인의 정체. 에서 나왔습니다. 차주희 씨 살해한 범인 밝혀졌습니다. 과연 아내 차주희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BTV에서 감상하세요. 자, 오늘의 TV픽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시청자와 시청률 둘 다 잡은 건법남녀 시즌2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직 건법남녀 못 보신 분들은 첫 회부터 정주행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즌1을 못 봐서 시즌2를 못 보겠다. 그런 건 핑계예요. 그냥 시즌2부터 보셔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CSI 같은 수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형 수사물이거든요. 또 미드나 영도와는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그것에 씌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죽음에 기뻐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비웃는다. 남양 특집 몰아보기 추천작. 가장 먼저 만나볼 드라마는 샤머니즘과 엑소시즘의 만남. 오시엔 손더 게스트. 그것은 사람에게 씌인다. 사람의 어두운 마음, 약한 마음에 파고들어 사람에게 빙이 된다. 평화로운 한 바닷가 마을.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한창인데 이곳에는 세순무 집안의 자손 화평도 함께였다.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긴데 우리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을 때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 귀신 쓰인 거야. 그 귀신이 말하기로 자기 이름이 박일도? 그래 박일도. 그 남자가 미쳐 발광하더니 자기 눈을 칼로 푹 찌르고 저 동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박일도 귀신이 온다, 손이 온다. 손이요? 응. 긴 풍어제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의식이 진행되던 그때 갑자기 물에 빠져버린 한 남자.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지만 급기야 이성을 잃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야 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이번엔 화평까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다. 뭐라면 안 된대. 안 그럼 다 죽인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화평의 눌림굿을 진행하는데 저놈을 죽여.
저놈이 사람에게 귀신을 심어서 죽인다. 저놈이 큰 귀신이야. 저놈을 죽여야 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화평의 상태. 결국 구마 사제인 양신보와 최신보가 화평을 살펴보는데 빙의가 아닙니다. 성경과 십자가에도 반응이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집에 다녀온 뒤 최신부가 잔인한 살인마로 돌변한다. 어릴 때 두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근데 왜 사죄를 시키셨어요? 싫다고 했는데 싫다고. 그로부터 20년 후 뭐 들은 소식 없어? 뭐 귀신신 것들? 최신분지 뭔지 그거 그만 좀 쫓아다녀.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아니야 임마. 화평은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가 납귀, 손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진짜 싫었는데 근데 그때처럼 죽은 사람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엄마 한번 보고 내가 꼭 잡을게. 꼭 잡을게. 더 잔인해진 살인과 함께 점점 정체를 드러내는 손 박일도와 그를 쫓는 영매 화평의 숨막히는 악기 추격 스토리. 손은 동쪽의 바다에서 온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구미호는 착하고 믿음 많은 사람을 만나 10년을 함께 살면 인간이 된단다. 꼬리 9개를 흔들며 사람을 홀린다는 전설의 여우 귀신 구미호. 그녀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드라마 KBS 구미호 여우 누이디언. 내일까지 팔. 옛날 구상굴에 나무꾼 남편과 배 짜는 아내 그리고 귀여운 딸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늙지를 않으니. 여보,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여보, 그게 한 10년 전이었구만. 옴니가 여보 당신은 저 그 천녀묵은 구미호 못 봤지? 아이고 나는 봤구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 안 그래? 갑자기 괴물로 변한 아내. 그랬다. 나무꾼이 10년 전 만난 구미호가 바로 그의 아내였던 것이었다. 너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구나.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나는 물론이고 우리 연희까지도 인간이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구나. 미안하다 연아. 석 달 후 네가 10살이 되면 그땐 완전한 여우가 될 것이니. 그날 밤 구미호가 되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구산댁. 요즘 무덤을 파헤치는 요망한 것들이 많다더니 바로 너로구나. 이런 요망한 것.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분명하거늘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려 드는 게냐. 퇴마사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는데 이 일로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된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든 의원을 불러올게요. 그만 두거라. 잠시 눈 붙이면 좋아질 거다. 구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구산댁의 말을 저버린 채 구슬을 팔기 위해 저작거리로 나선 연희. 단약을 주세요. 도령의 얼굴을 저리. 하지만 윤도수 대감댁 도령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끌려오게 되는데 못했습니다. 얘가 어디라고 지금? 괜찮은 게냐? 때마침 나타난 구산댁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다. 그런데 사실 윤도수의 딸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곧 죽을 운명이었다. 조가 씨. 석 달 후 10살이 되는 아이의 간을 초호가 시켜서 먹는다면 초호가 씨는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을 노리는 구미호. 그리고 구미호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는 인간. 나는
내 상대가 못 된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 봐줄때 남양 특집의 원조, 한여름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던 공포 드라마 KBS 2009 전설의 고향. 귀도 막고 입도 막고 눈도 감아라. 네가 여기서 할 일은 오직 아들을 생산하는 일이다.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 고심하던 옹주마마는 결국 가난하게 살던 개똥이를 대리모로 들이고, 어머니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던 호승은 탐탁지 않았지만 개똥과 동침하기로 하는데, 어느 대가 때 여비로 간다더니 내일 떠나는 게냐? 개똥의 품에 있었던 것은 어릴 적 마음을 나누었다는 뜻으로 주었던 정표였다. 네가 개똥이더냐 이리 다시 만날 줄 내 알았느니라. 도련님, 개똥아. 비록 대리모 신분이었지만 개똥은 호승과 정식 부부가 된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흘러 개똥의 출산일이 되고, 허락이 꼭 지켜줘야 합니다. 내 약조하마.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그런데 얼굴도 하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적선한다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이쪽엔 얼씬도 말고 죽은 듯 살게. 하지만 개똥을 잊지 못한 호승은 그녀의 집을 찾아내 수시로 드나들게 되고, 너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너네는 분수를 모르고 날뛴 죄야. 제발 알려주세요. 개똥이 죽은 지 3년 후, 밤고양이가 들어온 모양이요. 그만 잠자리에 둡시다. 기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결자 해지. 네 놈이 꽂은 칼, 네 손으로 뽑아라. 삼 년 만에 나타난 개똥의 영혼이 원귀가 되어 복수를 시작한 것인데, 이젠 내 고통을 알겠느냐? 숨이 막혀서 차라리 죽여달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네가 한 짓을 잘 기억해라. 한국형 공포가 그리웠던 당신, 올여름 공포의 정석 전설의 고향과 함께 오싹한 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